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어, 주된 성분을 몇 개까지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가 PCA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주성분을 50개만 선택하겠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줬었어요. 임의로 줬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그 데이터셋의 분산을 어느 정도나 설명하고 있는지, 어, 좌표축이 10,000개가 다 있어야 모든 데이터를 제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좌표축의 개수를 50개로 줄여버린 거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들은 손실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손실이 됐느냐, 아니면 원래 데이터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이 개수는 어디쯤을 선택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A를 하실 때는요, 설명된 분산 혹은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직접 계산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PCA 객체가 있으면 바로 그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PCA 그 함수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 설명된 분산 비율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속성 이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plained variance라고 하고요. explain은 설명이 됐다라는 뜻이죠. 설명이 된, 설명이 된 분산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설명된 분산 비율. 이 영어로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가 PCA 클래스의 속성 이름과 똑같습니다. 속성 이름과 똑같고요. 설명된 분산 비율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셋의 분산이 각 주성분 축에 따라 놓여 있는 그 비율을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셋이겠죠. 어, 데이터셋이 분포하고 있을 거잖아요.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Z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그 분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분산들이 주성분 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로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한 값이 explained variance ratio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오전에 봤었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는 X축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있으면 X축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져 있고, Y축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분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주성분, 주성분을 하나만 찾아서, 어, 주성분을 하나만 찾아서 그 주성분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전부 다 투영을 시켰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C1 축이 될 거잖아요. C1 축에 놓여 있는 그 1차원 데이터가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 이렇게 투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분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이 분산은 여기 있는 분산과 여기 있는 분산, 전체 분산의 일부분만 나타내겠죠. 그래서 전체 분산의 몇 퍼센트를 어, 2차원 데이터의 그 분산의 몇 퍼센트를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만 생각을 할게요. 2차원만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축으로의 분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두 번째 축이 있죠. 두 번째 축 방향으로의 분산이 있겠죠. 어, 여기 있는 분산과 여기 있는 분산들의 그 합을 다 계산하면 원래 데이터의 분산들하고 사실은 같겠죠.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축을 요렇게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얘는 뭐 한 70% 정도 전체 분산의 70% 정도를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전체 분산의 뭐 한 30% 정도를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면 데이터를 전부 설명할 수 있다.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특성이 만 개가 있었어요. 차원이 만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만 차원을 50개로 이렇게 줄였을 때에는 그 분산 설명하는 게 100%는 다 설명을 못 하겠죠. 아무래도 만 개의 차원을 50개의 차원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얘가 3차원 데이터였었다. 3차원 데이터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 번째 축도 있겠죠. 요만큼의 분산은 설명을 못하게 되겠죠. 네. 이런 그 분산들의 비율을 계산한 게 설명된 분산 비율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설명된 분산 비율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어,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었잖아요. 훈련이 끝난 모델에 보시면, 이게 훈련이 끝난 모델. 여기에 언더스코어로 끝나는 변수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언더스코어로 끝나는 그 변수를 찾으시면 뭐가 있냐면, explained variance가 있고, explained variance ratio가 있죠. explained variance는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설명된 분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표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분산 값들만 계산을 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출력 한번 해보시면요.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원소 개수 몇 개일 것 같아요? 50개. 주성분이 몇 개 있어요? 50개죠. 첫 번째 축으로 설명하는 분산이 13825250만큼의 분산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산 첫 번째 축으로 계산한 분산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축으로 계산한 분산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세 번째 축으로 설명한 분산이에요. 그죠? 네. 얘네들의 비율이 설명된 분산 비율이에요. 얘네들의 비율. PCA explained variance ratio. 얘가 설명된 분산 비율인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요. 0부터 1, 4, 비율의 의미가 뭐예요? 비율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40, 뭐 40%, 50%, 뭐 100% 이런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잖아요. 첫 번째 축으로 42% 전체 분산의 42%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축은 전체 분산의 9.9%밖에 설명을 못해요. 세 번째 축은 전체 분산의 6.5%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다 더하면은요, 1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성분은 만 개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50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설명할 수 있는 분산도 100%를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여기 이 비율을 다 더해 볼까요? 그냥 럼파이점 썸이라고 하시면 되죠. 럼파이점 썸이 합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PCA 점 explained variance ratio. 이거 계산해 보시면 전체 데이터의 92%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2%, 우리가 50개만 선택한다. 주성분을 50개만 선택한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92%의 분산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8%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성할 때 당연히 더 값들이 어,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을 1부터 50까지로 할게요. 1부터 50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설명된 분산 비율들을 그래프로 그릴 건데, 그래프로 그리기 전에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배열에 있는 그 모든 원소들의 단순 합계예요. 단순 합계고요. numPy에는 어떤 함수가 있냐면 com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누적 합계라는 뜻입니다. 누적 합계. 여기 explained variance ratio 이거 출력해 볼게요. 누적 합계를 자, 이건 단순 합계. 이거는 단순 합계고요. 얘는 누적 합계예요. 누적 합계라는 뜻은 뭐냐면 누적 합계라는 뜻은 여기 첫 번째 원소 42.3%죠. 42.3%더 이상 더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값 그대로.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값을 더해 보세요. 42.3에다가 0.99를 더하면 51.22.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세 번째 값을 더해 보세요. 0.06을 더했어요. 그러면 0.58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0.04를 더하세요. 그러면 0.629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첫 번째 원소에서 두 번째 원소를 더하고 그 더해진 값에다가 다시 세 번째 원소를 더하고 더해진 값에다가 네 번째 값을 더하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그 만들어 준 거. 이게 누적 합계예요. 누적 합계. 그래서 누적 합계에서 제일 마지막 값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값은 뭐랑 같을까요? 단순 합계 전체를 다 더한 값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얼마가 돼가느냐.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1 더하기 2는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6이고, 6 더하기 4는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간 단계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함수가 com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누적 합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Y축의 그 비율, 설명된 분산 비율을 설명된 분산 비율을 Y축으로 Y축으로 어, 그린 그린 그 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부터 50까지죠. 1부터 50까지예요. 그래서 x를 x 값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x 값들이 있어야 돼서 numpy.range 1부터 50까지. 50까지. 그 다음에 y 값은 뭘 사용을 할 거냐면 y 값은 y 값은 numpy. 누적 합계. 누적 합계 pca. explained variance ratio.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좌표, y좌표로 해가지고 선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plt. 선그래프 플롯. x축, y축. 요것만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드 한번 그려볼게요. plt. 그리드. 그다음 plt. show. 어, x축, y축 레이블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t. x 레이블. x 레이블은 주성분 개수죠. 그래서 프린시펄, 그냥 컴포넌트라고 할까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plt.y 레이블, 여기는 설명된 분산비. explained variance ratio. 이렇게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컴포넌트, 첫 번째 주성분만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분산의 비율은 41%나 42%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50개죠. 50번째 주성분까지로 설명할 수 있는 1부터 50까지 50개의 주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92%. 이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설명된 분산 비율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항상 여기도 엘보라고 하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산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주성분들의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완만하게 그 감소되는 부분이 그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보 부분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경우를 이용하냐 하면 이건 우리가 50으로 그 제한을 뒀을 때고요. 제한을 뒀을 때고 그 주성분의 개수를 제한을 두지 말고 전체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주성분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쭉 그려봐요. 쭉 그리다 보면 어디에 수렴할까요? 1에 수렴하겠죠. 1에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설명된 분산 비율 이 설명된 분산 비율을 뭐 나는 95%까지 설명하는 차원으로 축소하겠다. 아니면 그 근거 자료를 주는 거예요. 최소한 95%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은 뭐 97%까지만 97%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어 죄송합니다. 설명되는 분산은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차원을 더 많이 축소하겠다. 그래서 90%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누적된 설명 분산 비율을 퍼센티지로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는 50개까지만 봤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면서 이쪽부터는 올라가는 게 거의 완만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어, 각각의 주성분들이 주성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몇 퍼센트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려준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그, 적절한, 최적의, 적절한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차원의 수를, 차원의 수 찾기. 그러니까, PCA가 줄여주는 거잖아요. 주성분의 개수, 차원의 개수, 어, 주성분의 개수, 주성분의 개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설명된 분산 비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하시는 방법이 음, 우선 PCA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성분이 몇 개까지일지 몰라요. 주성분이 몇 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값으로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파라미터를 보시면요. n 컴포넌츠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n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none. 그러니까 그 주성분의 개수를
전달하지 않아도요. 전달하지 않아도 주성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다 기본값으로 주고요. 우리 난수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랜덤 스테이트만 줄게요. 랜덤 스테이트만 이렇게 숫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n 컴포넌츠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은 PCA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분의 개수를 설정하지 않은 채로 PCA 객체를 생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는 fit 쓴다 그랬죠. 2차원 배열 넘기면 되죠. 2차원 배열이니까 프루츠 2D를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성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피팅이 학습이잖아요.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는 주성분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네. 50개를 할 때보다는 살짝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기는 해요. 1초밖에 안 걸리긴 했지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차원을 다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PCA2 점 찾은 주성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찾은 주성분들은 컴포넌츠. 얘의 모양 한번 볼까요? 모양 보시면 300개 샘플이 있는데 차원의 개수가 10,000개.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PCA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주성분 분석으로 찾은 주성분 축, 주성분 엑시스죠. 엑시스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특성이 이게 원래 300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300개, 그 다음에 특성 개수 10,000개. 그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도 축소가 되지 않았죠. 차원이 하나도 축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설명된 분산 비율을 다 더할 수 있겠죠. 설명된 분산 비율을 설명된 분산 비율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변수 이름을 변수 변수 이름을 요렇게만 할까요? 음. 지금 찾은 주성분은 300개예요. 찾은 주성분은 300개고요. 그 300개가 각각 10,000개씩, 10,000개씩 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축. X축에 있는 좌표들은요. numpy 점 range 1부터 301까지라고 해야 300개가 되겠죠. 여기 300개이기 때문에 1부터 301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여기를 301이라고 쓴 거는 그 컴포넌트의 개수를 찾아보니까 컴포넌트의 개수가 300개다 라고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numpy.com sum 이렇게 한 거예요. com sum. 뭘 계산할 거냐면 PCA2가 찾은 설명된 explained 오타가 있군요. explained variance ratio. 얘네들을 다 누적할게. 설명된 분산 비율에 누적할게. 설명된 분산
비율들의 누적. 얘는 주 성분 개수.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그린 것처럼 위에서 우리는 여기 50개까지만 딱 그린 거잖아요. 그죠? 50개까지만 이렇게 딱 그렸는데 여기서는 여기가 300개니까 300개를 다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L, T, 점, 플롯, X축, Y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LT 점 그리드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X 레이블은 컴포넌트 개수죠. 컴포넌트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Y 레이블은 설명된 분산 비율이니까 explained variance ratio. 그다음에 PLT.Y 레이블. 죄송합니다. PLT.show. 네,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여기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1부터 시작했어요. 1부터 시작했고 여기 300까지 갔어요. 300일 때 어디로 갔어요? 당연히 설명된 분산 비율이 1.0이어야 돼요. 1.0이어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러면 어, 주성 주성분이 최대 300개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최대 300개까지의 주성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주성분들이 적당할 것이냐, 어떤 주성분들이 적당할 것이냐를 보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다가 완만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거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선택을 해도요. 전체 데이터에 거의 1.0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보시면. 그래서 주성분을 만약에 150개를 선택하게 되면은요. 150개의 주성분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게 되냐면 이만큼을 설명하게 돼요. 정확하게 뭐 여기 눈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98%나 99%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비율 이렇게 보면 만약에 주성분을 100개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주성분을 100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잖아요. 그죠? 0.9하고 10 사이에 있죠. 대략 근데 0.95보다는 좀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대략 한 97이나 96이나 97%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전에 했었던 거는요. 그냥 주성분을 여기 그냥 50으로 딱 잘라버렸던 거예요. 50으로 딱 잘라가지고 잘랐더니 92%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었던 거고요. 지금은 주성분의 그 개수를 제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제한 두지 않고 100%까지 설명할 수 있는 주성분을 다 찾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y 값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y 값을 기준으로 보시면 뭐 90%까지 설명하는 주성분의 개수 알 수 있고 95%까지 설명하는 주성분의 개수를 알 수 있고 뭐 99%까지 설명하는 주성분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원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내가 99%까지 데이터를 설명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100만 개의 특성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이 150개의 특성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97%를 가지고 하겠다? 그럼 아마 요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일 거여서 대략이에요. 대략 한 100개의 차원으로 축소를 하고서 지도학습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 만약에 92%를 설명하는
그 분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92%가 여기죠. 50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는 그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어, 어, 그 퍼센티지는 그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 선택하는 퍼센티지는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적 합계, 설명된 분산 비율의 누적 합계를 가지고서 나는 여기까지 해봐야지라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적절한 차원을 찾을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PCA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컴포넌트의 개수를, 네, 컴포넌트를요. 이게 주성분의 개수잖아요. 어, 파라미터를 설명된 분산 비율, 누적 비율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율이니까 값은 0.0에서 1.1, 1.0 사이겠죠. 그러니까, 정수로 주는 게 아니라 주성분 개수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정수값이 아니라 분산 비율, 0에서 1까지의 분산 비율로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위쪽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위쪽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분산 비율이 95%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그냥 대략 눈대중으로 지금 그려본 건데, 0.9하고 1.0 그 중간 부분이 95%겠죠. 그렇죠? 여기가 95% 부분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X 좌표 이렇게 내려보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값, 이 값이 전체 데이터의 95%를 설명하는 주성분의 개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략 얼마 정도 보이나요? 50에서 100 사이인데 그 중간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러니까 대략 한 60이나 아니면은 한 70 정도의 값 아닐까요? 여기 X좌표가?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 컴포넌트의 개수를 정수로 주지 말고 설명된 분산 비율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이번엔 PCA 3이라고 할까요? PCA N 컴포넌트 있죠? 여기를 0.95로 주는 거예요. 0.95. 랜덤 스테이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설명된 분산 비율, explained variance ratio로 주는 거예요. 나는 95%까지 전체 데이터 분산의 95%까지 설명하는 주성분 개수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알아서 이 값을, 여기 있는 이 x좌표 값을 얘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네. 자, 그거를 보면은요. 자, 얘는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X에다가 프루츠 2D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될 거고요. 자, 훈련을 시켰으면 훈련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뭘 찾을 수가 있을 거냐면 컴포넌츠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쉐입만 볼게요. 쉐입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 개수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컴포넌트 개수가 7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74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설명된 분산 비율이 전체 데이터 분산의 95%인 주 성분의 개수는 몇 개다? 74개다.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50개만 사용을 했었죠. 50개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74개를 사용을 하니까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재구성했을 때 그 재구성하는 오차가 더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74개의 주성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차원 축소와 그리고 그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변수 이름은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프루츠 2D 리듀스드 이게 차원 축소한 거.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CA 3번 그리고 차원 축소할 때는 트랜스폼 여기에는 원본 데이터 프루츠 2D 얘가 뭐예요? 얘가 차원을 축소한 거죠. 쉐입만 한번 보시면요. 리듀스드의 쉐입만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가 몇 개로 특성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어요? 74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74개로 바뀌었어요. 줄어들었죠? 네, 줄어들었어요. 다시 재구성을 해볼까요? 재구성할 때는 변수 이름은 recons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CA 3번 inverse transform을 하시면 되죠. 여기에는 차원 축소됐었던 녀석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reduced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얘가 차원을 재구성한 거죠. 재구성한 거예요. 재구성했으면 원래 크기로 되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원래 크기로 되돌아와야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프루츠 2D Reconstruct Shape 원래 크기로 되돌아왔죠. 그죠? 아까 그 바나나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하고요. 원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된 74개의 주성분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처럼 그죠? 74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서 주성이 아니라 주성분. 네, 죄송합니다. 74개의 프린시펄 컴포넌츠 주성분 축들을 사용을 해서 차원을 축소했다가 그 다음에 차원을 재구성했을 때 어, 바나나보다는 파인애플이 더 많이 뭉개졌었죠. 우리 보니까. 바나나 모양은 유지하고 있었죠. 바깥쪽에 여기가 좀 이렇게 있었지만. 파인애플은 좀 많이 뭉개졌었죠. 파인애플을 한번 볼까요? 파인애플 하나만 원본하고 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피겨, 엑시스, 서브 플러. 로우는 기본값이 한 개니까 지정 안 해도 되죠. 컬럼만 지정해도 돼요. and, 컬스 두 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비그 사이즈 8개, 4개. 2대1 비율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 엑시스 0번에다 그리시면 돼요. I am show로 그리시면 되고요. 프루츠가 원본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파인애플 100번째에 있겠죠. 100번째에 있을 거고요. 여기는 CMAP, PLT, 컬러, 맵, 바이너리. 타이틀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1번에는 재구성된 거를 그릴게요. IM, show.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fruits, 2D, reconstruct.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사용해야죠. 대신에 얘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바꿔주셔야 돼요. reshape. 100 곱하기 100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 괄호 더 묶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맵. 그 다음에 보여주기 하시면 되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뚜렷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기 있는 파인애플 모양하고요. 원본은 똑같이 그려졌을 거예요. 원본은 똑같이 그려졌고, 여기 있는 파인애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쪽에서 그렸던 파인애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많이 좀, 손실된 데이터들이 좀 많죠. 92%의 분산을 설명하는 50개의 주성분으로는 재구성할 때 오차가 좀 크죠. 오차가 좀 큰데 아래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95% 설명된 문사를 95%로만 바꿨단 말이에요. 3%만 높였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아까보다는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좀 덜 뭉개져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적절한 값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전체 주성분의 개수가 300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 주성분의 개수가 300개까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느 이상부터는 더 이상 주성분을 늘리더라도 그 차이가 되게 미미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로 주성분의 개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95%로 잡았던 거는 이쯤을 잡았던 거고요. 이쯤을 잡았던 거고, 재구성 오차를 좀 더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까지.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설명된 분산 비율이 99%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98%나 98%, 99%. 그러면 15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전체 특성의 개수가 10,000개였었는데 10,000개를 150개로 줄인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를 설명할 수가 있다. 98에서 99% 정도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을 굳이 이렇게 10,000개의 특성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임의로 95%를 잡기는 했어요. 근데 뭐 교재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PCA를 할 때 설명된 분산 비율의 95%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이 주성분의 개수도 적절하고요. 적절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훈련 시간도 지도학습을 할 때, 차원을 축소한 다음에 지도학습을 할 때, 훈련 시간도 조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런 게 주로 95%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95%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된 분산 비율을 언제 이용하느냐? 설명된 분산 비율은 적절한 주성분의 개수를 찾을 때 이용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졸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